내가 나답게 모든 것들을 적응해보고 그것들을 쌓고 고치고 쌓고 또 멘토를 두고 내가 그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정체성이란 거, SNS 상에 또는 뭐 인터넷 상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서실 수 있게 될 건데요. 그때 가장 제가 아까 기록을 남기시라고 한 게 사실 스스로 이렇게 어떤 다이어리에 남기시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한테 볼 수 있게 이거를 다 발행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요. 이게 되게 좋은 저의 그 시장 조사 매개체가 되어줘요. 그래서 관심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발행하시면 사람들이 아마 나한테 궁금해하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더 도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가장 편한 방법, 예를 들어 유튜브가 편한 분이 계실 거고 말하는 게 편한 분들 또는 글을 조금 길게 좀 조리 있게 잘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은 블로그, 감성 사진 잘 찍으시는 분 이런 분들은 그 인스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좀 가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요번에 저희 이제 명랑모험가님께서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저희 요번에 되는 마케팅 이제 오픈하셨잖아요. 그 전에 수요 조사하는 글을 한번 올리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콘텐츠를 쌓는 기간에 수요를 알아드릴 수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분들이 오실 수 있는지 이렇게 수요 조사를 사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도 SNS는 되게 훌륭하게 사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SNS를 통해서 먼저 수요 조사가 되면 그 다음에 이거를 무료 또는 소액으로 한번 제공을 해보시는 거예요. 제가 아까 전문성이 뭐라고 했죠, 처음에? 비용뿐 아니라 어떤 시간을 고맙게도 나한테 지불해주고 찾아오는 걸 얘기했잖아요. 바로 이 단계가 전문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고객 만족도 조사 꼭 하셔야 돼요. 만족도 조사를 그렇게 조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. 막, 뭐지? 너무 귀찮게 드린 거 아닌가? 막 이렇게 막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더 잘해드리기 위한 장치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있고 이제 오는 사람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의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때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은 기재가 되어주거든요. 고객 만족도 조사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. 이 단계에서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고객 만족도도 다 이렇게 누적을 했고 또 저랑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비슷한 형태로 제공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시장 조사를 좀 해보면서 적정 서비스 가격을 한번 정해보시는 거예요. 근데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한번 가격을 정한 다음에는 여기서 막 대폭 가격을 올리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가격 설정이 되게 중요하신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뭐 서비스나 재화를 이렇게 제공하게 될 때 어쨌든 우리 자신도 노력을 해서 그거를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것과 오는 것이 정식적으로 어떤 계약, 금액을 주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노력치나 내가 애씀에 대한 어떤 보상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상대만을 배려해 줄 수는 없는 게 그렇게 하면 결국 내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격 설정 꼭 중요하게 고민 충분히 해보시고 하시고 너무 애매해. 내가 이거 돈 받고 하기 너무 어려워. 막 근데 주변에 돈 받고 하래. 그래도 내가 불편하면 그거는 유료화 하실 때가 안 된 거예요. 그냥 내가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마음 편하게 내가 이 비용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하시잖아요. 분명히 비용 받는 거 이상으로 다 거기다가 더 이렇게 보내드리려 노력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마음 편하시지 않는다면 이건 아직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신 부분일 수 있으니까 잘 그 마음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고? 첫 가격이 중요하니까요. 처음 론칭할 때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어떤 한 멘토님은 그랬어요. 너무 이 장벽을 많이 줄여버리면 좀 사람들이 와도 내가 되게 열심히 노력해 주는데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더래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저 멘토님 저 속상해요라고 했더니 그 사람한테 자기가 뭐라고 했대요. 그건 네가 너의 판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. 너가 그렇게 장벽을 너무 낮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너가 그만큼이나 노력해 준 걸 모르는 사람들도 그 안에 섞여 들어왔기 때문이야라고 말을 했대요. 그래서 가격 책정은 여러모로써 우리가 지속을 하거나 또 개발해 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결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
계속 1년은 좀 지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고객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고객들에게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잘 주고 있고 또 이 지속을 내가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만족도 조사하실 때 꼭 그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후기를 알 수 있는 질문을 꼭 넣어 주시고요. 막 점수로만 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넣어 주셔야지 그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좀 알 수 있어요. 나한테 오는 분들이 뭘 원하시는지.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찡에 너무 이렇게 몰입되지 말자고 말씀드렸으나 저 같은 경우도 코칭 교육을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. 그럼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는 분명한 결과물, 분명한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.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내가 바로 또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이때 제일 좋은 거는 서비스를 제가 제공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 두 번째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의 수익과 그것과 관련된 지출은 별도로 우리 집의 생활비에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서비스를 통한 수입으로 교육받으러 가시는 게 제일 동기부여 많이 되세요. 제가 또 제가 그룹 코칭을 하고 비용을 이렇게 유료로 하고 있는데 개인 코칭이랑 교육받으러 갈때 그때 한번 코칭 비즈니스 쪽에 대한 프로세스 앤 마케팅이라는 교육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자랑했어요. 저 이 교육 저희 고객님들이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하고 되게 큰 소리 자랑했거든요. 너무 어깨가 막 올라가더라고요. 제가 막 몇백만 원 받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고객님들이 저를 보내줬다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이 감사해서 더 좋은 것들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전문성은 99% 정도 갖춰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럼 나머지 1%가 뭔지 우리 한번 볼까요? 나머지 1%는 바로 준비예요. 어떤 준비냐? 완전한 직업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. 제가 아까 막 아무 꿈이나 꾼다고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사실은 저도 현실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는, 그러니까 100%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플랜 B라고 해야 되나요? 제가 만약에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산다면 하는 어떤 그런 베이스라인을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두 번째 직업을 위한 퇴사는 하지 않는 게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요. 두 번째 직업으로 기대하는 수익을 조금 그려봤을 때 뭐 제가 최종 목표가 500만 원이다. 그러면 이걸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게 조금 안정적인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렇게 저처럼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강연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저 자체를 컨텐츠의 코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. 이런 거 해보신 분이 한 3년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고 좀 조언을 주셨는데 이건 제가 한번 3년을 가보고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그분이 말씀 주시기로는 한 뭐 3년에 500만 원을 목표로 하면 첫 해에는 뭐 한 50만 원 정도,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한 월 200만 원 정도, 3년째에는 월 한 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,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리는데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대한 부분, 매달에 대한 수입은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 로드맵을 그리면서 지속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충분히 준비하고 계속 고객 경험을 할수록 완벽한 전환이 이루어지고요. 더 빨라지겠죠. 그리고 사실 이 직업만으로 100% 이거를 만드는 걸 사실 저는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.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내 집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만약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너무 아이들과 같이 있고 싶고 직업 전환을 너무 빨리 해내고 싶다 하면은 그냥 마지노선으로 그냥 집 팔지 뭐 약간 파이프라인을 좀 별도로 내 수입 구조를 좀 별도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그런 이 100% 내 두 번째 직업으로 수입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좀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. 내가 이번 달에 원하는 수입만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해도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게 있다면 좀 더 오래 버티고 더 지속할 수 있더라고요. 저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월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요. 팔리는 글쓰기 하셔야 돼요. 근데 이게 좀 헷갈리시는 게 막 뻥치면 안 돼요. 뻥튀기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글쓰기 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. 네. 브랜딩은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브랜딩을 하면은 일단은 그거를 파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게 내가 뭘 팔고자 하는지가 내 자신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한테도 이걸 팔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브랜딩은 필수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.
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 많은 거 한다고 막 그러셨잖아요. 어쩜 그렇게 많은 걸 하시냐고. 근데 믿지 못하겠지만 저는 진짜 유리체력입니다. 그래서 그 약간 체력을 다 쓰면 방전되면은 기절하듯 그냥 자버려요.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의 체력과 멘탈과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터리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좀 주는데요. 많은 일을 하길 원하실수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꼭 챙겨주셔야 돼요. 왜 우리 막 배고프면은 애기가 밥 달라고 하면 화나잖아요. 그런 거랑 똑같아요. 하고 싶은 게 많으실수록 더욱더욱 좀 스스로를 돌보셔야 되는 거. 그리고 나를 돌보는 건 나 아닌 사람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. 그거 꼭 해주세요. 창직과 관련해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미션이 엄마의 연구소에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